1월 1일 새해 첫날 발생한 노토반도 대지진.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련이 닥쳤지만 불황 탈출, 희망의 불꽃을 발견하기도 했던 2024년 일본 경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재팬 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재단에서 자문교수를 맡고 있고요. 한국외대에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2024년 일본은 연초부터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노토반도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및 사회 기반 시설의 피해액은 약 1.1조엔에서 2.6조엔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생산 활동 중단 그리고 관광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일본 GDP는 약 974억엔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2024년 1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2.4% 줄어들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4년 춘투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 5.1%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적인 인재 확보 경쟁과 국내 인력 부족, 인플레이션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임금을 인상했고 이 흐름이 중소기업에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일본 경제의 명목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지속하다가 여름 보너스 효과로 이 6, 7월은 일시적으로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아마도 2025년 내년에는 이 실질 임금 플러스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24년 3월 19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약 7년 동안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서 경제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한 이유는 경기 회복과 임금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일본 경제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탈출 이후에 새로운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물가와 임금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일본의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 4만엔을 돌파하면서 4201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38,915엔을 34년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도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말 일본은행이 추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정책을 발표하면서 엔화 강세와 함께 니케이 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조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일본의 니케이 지수 평균 주가는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전 거래일 대비 무려 4,451엔, 무려 12.4%나 하락한 31,458엔으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6일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이번에는 무려 3,271엔, 10.2%나 상승한 34,675엔으로 마감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은 슈퍼엔저가 지속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장중 한때 그리고 6월 26일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면서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를 보였습니다. 2020년 초에 1달러에 108엔 정도였던 환율을 고려해보면 4년 만에 무려 32.5%나 엔화가 싸진 것이고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1970년대 수준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한 셈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인해서 비싼 수입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는 일본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한편 이 값싼 일본을 즐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해외 여행객들을 보면서 일본 국민들은 야, 일본이 싸구려 국가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이 불만의 화살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9조 7,890억 엔을 외환 시장에 투입해서 엔의 가치를 방어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는 약 5.5조 엔을 투입해서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엔화 약세 기조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4년 일본 재무성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서 총 15조 엔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됐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7월 31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이 추가금리 인상 그리고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금리의 유도 목표치를 기존의 0에서 0.1%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또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금리 운영체제로 복귀하려는 일본은행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동시에 국채 매입 규모는 매분기 4천억 엔씩 축소하면서 2026년 1분기까지 지금의 매월 6조 엔 수준에서 절반인 2.9조 엔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단기금리는 정책적으로 유도되는 일반적인 금융정책 체제를 점차 되찾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 투기적인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되면서 이 엔화 매수세가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가세하면서 엔고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화 환율은 7월 30일 153엔에서 8월 5일에는 143엔으로 급등했습니다. 엔고가 진행되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서 니케이 지수는 같은 기간 18.3%나 급락하면서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엔화 환율은 140엔에서 150엔 수준으로 안정이 됐고요. 니케이 지수도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금리 정책 조정 노력이 주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환율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60%, 그 밖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7%로 지금의 2~3%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전부 시행하게 되면 미국은 또다시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금리가 튀어오를 수도 있고 결국에 이 단기 정책 금리는 물론 장기금리도 상승하는 상황이 되면서 강달러 시대, 즉 엔저 시대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달러당 140엔대 후반에서 움직이던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2024년 일본의 실질임금은 명목상 상승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서 5월까지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6, 7월에는 실질임금이 조금 증가했습니다만
8, 9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에 비해서 임금 인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특히 수입 생필품 가격의 상승과 엔저의 영향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실질 임금의 하락과 불안정성은 이시바 내각이 총선에서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거시지표로 본 2024년은 일본 입장에서 성공적인 한 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의 명목 GDP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 수익과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명목 GDP 600조 엔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2024년 드디어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2024년에 주목할 만한 마지막 키워드는 외국인 여행객 수요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2024년 9월 한 달 동안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87만 2,200명으로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6.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누적 관광객 수는 3천만 명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는 일본 경제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활동은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이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관광업의 호황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텔, 음식점, 교통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일본의 GDP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관광업이 일본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일본 경제는 명목 GDP 600조 엔 달성,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기업의 수익 회복,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 임금의 부진, 물가 상승, 빈부격차의 확대와 같은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 혁신과 노동시장 개선, 재정 안정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5년 일본 경제가 당장 직면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재밌지만 유익한 숨어있는 일본 경제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팬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창민이었습니다.